집합의 정의가 뭐야?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 네, 집합의 정의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이고, 어? 구별할 수 있는 모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말인데 솔직히 이제 확정적이란 말은 그닥 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정의는 이 두 가지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별 가능한 모임. 집합이라는 게 하나의 집합체잖아.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이고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뭐 말은 되게 정확하게 막 말이 많아.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쓸데없는 말이야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 그대로 구별할 수 있는 모임. 그냥 이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한 모임. 구별이 가능한 모임. 말 그대로 미인의 모임. 안 되잖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의 모임.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게 애매하잖아. 그잖아.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게 애매하거든. 그지 않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그럼 이게 확정적이고 구별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딱 확정적인 것들. 키가 150 이하인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정확히 딱 구별되는 것들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그런 것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모임. 선생님 정확히 딱 구별이 되지. 그렇게 이렇게 구별되는 모임을 우리가 그냥 집합이라고 해. 그냥 그 정도, 그렇구나. 끝. 그래, 끝이야. 그래서 집합의 이제 종류에는, 집합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이 정도. 뭐냐면,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유한, 무한으로 거의 나눈단 말이야. 수학을 보다 보면. 그래서 유한집합이 있고, 그죠? 집합에는 유한집합이 있고, 또 뭐 있냐? 무한집합이 있지. 말 그대로,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뭐,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무수히 많은 거. 유한집합이는 뭐냐? 뭐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유한집합이지. 근데 이제 열람하는 거. 자연수의 모임. 무한집합이잖아. 무한집합이잖아. 그지? 자연수의 모임. 무한집합이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보다 큰 음수의 모임. 뭐 이런 거. 그치? 10보다 큰 음수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겠어? 10보다 큰 5의 약수의 모임. 뭐 이런 거. 없잖아. 10보다 큰 거 없잖아. 5의 약수.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공집합. 공집합. 그래서 표시를 공집합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파이. 파이예요. 우리가 뭐 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그리스 알파벳. 파이. 3.14 파이하고 좀 틀리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파이. 이건 파이. 저건 파이. 근데 이제 F, P 이런 거 있잖아. 영어 배울 때 F, P 발음이 조금 비슷한 것 뿐이지. 발음이 비슷한 것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야. 파이 이런 거 대문자로 쓰면 이거고요. 이건 소문자고요.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럴 때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대문자로 오메가, 소문자로 오메가. 대문자 뭐 이런 거. 뭐 하나님은 이게 영어로 치면 Z에 해당하는 거고 알파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처음이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통 어디냐?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딱 설명하고 여기 보통 단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알파와 오메가. 십자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집합은 그럼 도대체 여기에 속할까? 여기에 속할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없는데 왜 유한이에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이거를 예전에 이제 이거는 구분하는 종류일 뿐이야. 사실 이렇게 뭐 이런 게 수학은 아니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유한집합, 공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분류해도 돼.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유한집합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무한이 많은 거는 무한집합이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집합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미지수를 쓸 때 이런 거잖아. 보통 방정식은 보통 뭘 쓰냐? x, y, z 이런 걸 많이 쓰지. 함수나 이런 것들은. 알파벳을 보면 A, B, C도 있고 여기 PQR도 있고 막 있잖아. 보통 이제 뭐 mn 정수 쓸 때는 mn 많이 쓴단 말이야. 이차 함수 쓸 때 한번 생각해봐. y는 a x 빼기 m의 제곱 뭐 이런 거. m 같은 걸 많이 쓰고 명제를 아직 안 배웠지만 명제는 보통 PQ라는 미지수를 많이 쓰고 집합은 보통 이제 A, B, C를 씁니다. 이렇게. 뭐, 꼭 상관은 없어.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그래서 이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대문자 표시하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은 이렇게. 공집합은 표시법이 이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집합은 보통 이렇게 써서 625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요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줄여서 그냥 원, 뭐 구성원처럼 구성원 동그란 원 말고 구성원 할 때 원, 구성원 할 때 이런 것들을 A, B, C를 원소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A라는 집합은 그리고 요 중괄호 표시를 해서 집합은 항상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꼭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여기 B라는 집합은 또 그럼 또 한번 써볼게요. B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BC 원소가 2개고 얘는 원소가 4개죠. 이런 것들이 C라는 집합은 D, E 이렇게 표시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잖아. 얘가 여기 완전히 똑같이 슉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지. 일부가 겹치긴 하지만 집합은 이 개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 얘가 5,000개가 있고 얘가 2개가 있더라도 여기에 얘가 안 들어가면 크기의 비교는 없어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지. 어떤 집합 A라는 집합이 연락 커. B라는 집합이 조그매. 그래도 얘하고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집합이야. 근데 B가 여기 쏙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일부가 겹친다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하고 얘는 그냥 그렇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소는 영어로 뭐냐? 영어는 원소로 엘러먼트라고 하잖아. 이로 시작하죠. 원소가. 그 다음 건 나한테 요구하지 마.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요구하지 마. 원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바꿔서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수학 기호를 만드는 애들이 있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라는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는 집합 A에 들어가잖아. 이 원소 A는 집합 A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한다 이 얘기야. 원소하고 집합과의 관계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야. 원소하고 집합은 이런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B라는 집합은 A 집합에 완전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준다는 얘기야. 집합과 집합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시법을 보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은 이렇게 표시해주고 원소하고 집합은 이렇게 표시해준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지. 그렇지 않겠어? 들어가니까 얘가 더 크다는 표현에서 부등식 표현에서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C라는 집합하고 A라는 집합은 포함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준다니까. 안 들어가.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여기 안 들어가고 얘도 여기 안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얘도 여기 안 들어가고 얘도 여기 안 들어간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얘하고 얘는 겹치는 게 있지. 겹쳐요. 근데 얘하고 얘는 겹치는 게 없지.
그리고 얘는 여기에 겹치면서 완전 쇽 들어가지. 그랬을 때 얘하고 얘의 관계야. 겹친 게 하나도 없지. 이럴 때 둘의 관계 용어입니다.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우리 서로 알지? 서로 소인 집합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소라는 얘기가 이게 좀 멀어졌다. 그 뜻이야. 한문으로. 우리가 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 그 뜻이야. 우리 관계가 좀 멀어. 좀 연락 친했었는데, 저 새끼 나 짜증나게 만들어. 그리고, 쟤 자꾸 나 스트레스 줘. 그래서 나하고 좀 멀어졌어. 그럴 때 소원한, 국어 역시. 소원하다는 말까지 안 해.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알아? 알아요. 옛날에는 그치? 우리의 소원은 아니고, 우리 좀 멀어졌어. 그럴 때 소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로소라는 용어가 서로 간에 멀어졌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렇게 둘의 교집합이 없을 때, 이렇게 공집합이 될 때 우리는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B하고 C니까 C로 할게요. C하고 B가 교집합이 없을 때 얘하고 얘의 관계지,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너는 너지 그냥. 그렇잖아. 재훈 재우고, 효진이 효진이고, 뭐 효민 효민이고, 또 누구야? 많잖아. 우리.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야. 너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는 모자 관계다. 이렇게 모자 관계를 묻는 용어라고. 관계. 둘의 관계는 서로소인 관계에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은 서로소인 관계에 있는 집합이야.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집합을 둘은 서로소인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로소인 집합. 이게 우리가 서로소라는 용어가 많잖아. 숫자에서는 또 이렇잖아. 3하고 7은 공약수가 1분이 없으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소인 숫자야. 이런 관계지. 뭐 예를 들어 3하고 6은 약수와 배수의 관계야. 이렇게 약수와 배수의 관계고 얘는 서로소인 관계야. 집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확률에서는 고등학교 때 확률에서도 서로소인 확률이 있고 그래요. 계속 똑같은 서로소란 용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런 건데 집합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이 포함관계 없을 때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표시해도 돼.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C가 A에 안 들어가. A가 C에 안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는 B가 C에 들어가. 원소 A가 A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 공부 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했어.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도를 안 해줬으니까. 학교에서만 배웠으니까. 쓸데없는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나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외웠거든. 막. 뭐 얘는 얘에 속한다. 그러니까 얘는 얘에 속한대. 얘는 얘에 포함된대. 근데 이걸 꼭 속한다는 말을 외워야 돼? 속한다는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어떻게 들어가. 그냥 그만 알면 되는 거야.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집합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집합의 표시법이 중요한데 집합의 표시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원소를 쭉 나열하면 돼. 이렇게.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2, 3, 4. 쓰기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이렇게. 원소 나열법. 근데 이 원소 나열법이 편하긴 해. 쉽잖아. 근데 이 원소 나열법에 절대적인 단점이 있어요. 무한집합을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 그리고 유한집합도 열나 많으면 좀 피곤해. 그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좀 쓰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쓸 수는 있는데 무한집합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쓰기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써.
왜냐하면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 2, 3.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냥 끝까지 되나 보다. 뭐 이런 거. 정수의 집합. 그럼 뭐 이렇게 0, 1, 2, 3 빼기 1, 빼기 2,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짝수의 집합. 뭐 2, 4, 6.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 유한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실수의 집합. 어떻게 쓸 거야? 원선을법으로. 실수의 집합. 뭐 1, 루트 3,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쓸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표현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원선화율법만 가지고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지금 초반에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듣고 한 번 정도 내가 읽어보면 다 알지. 그잖아. 이거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 요거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뭐 서로서라는 거 한 번 정도 인식하면 되고. 그죠? 근데 조건제시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합의 표시법은 원선화율법도 있지만 조건제시법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저번에 우리 효민이 할 때 볼 때 봐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 3부터 5다.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표현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수투에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 집합은 조건제시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건제시법은 표시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발을 거서 이걸 엄청 강조할 겁니다. 이 집합 표시하고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조건제시법은.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 해석 자체가 이런 거야. 조건제시법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은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여기 X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X를 원소로 한대. 근데 X가 뭐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X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다시 써볼게.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얘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를 있지? 여기에 들어있는 미지수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연수의 집합. 그럼 이렇게.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굳이 이걸 복잡하게 바꿀 필요는 없지. 근데 X가 뭔지 알아? X는 자연수야.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연수를 보통 N이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좀 폼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자연수의 원소야. 이렇게. 예를 들어 실수의 집합. 그럼 어떻게 써?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X는 실수야. 이렇게 말로 써주는 것보다 좀 폼나게 써주면 X는 실수는 보통 우리 R로 표현하잖아. 실수야. 이렇게. 오케이?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X. 근데 X는 10 이하의 자연수야. 이렇게 말로 써줘도 되고요. X는 자연수야. 뭐 이렇게 쓰면 어때? 좀 뿌대가 나는데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면 0보다 커놓고 10보다 작은데 X는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약간 더 가면 이렇게 봐보세요. 똑같은 집합이라 하더라도 보세요. X는 1, 2, 3, 4야.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X는 1, 2, 3, 4.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1, 2, 3, 4인지 알겠어요?
야,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x가 1, 2, 3, 4래. 근데 여기 x 제곱이 있어. x는 똑같이 1, 2, 3, 4래. 그러면 이 집합은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잖아. 그럼 x 제곱을 여기서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단 얘기야. x만 설명해 주면 되지. 맞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1, 4, 9, 16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있더라도 이렇게 돼 있다면 말 그대로 1, 2 넣어서 3 되고 3, 5, 4, 4, 4, 2, 8 미안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맞아? 그럼 뭘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요 하나의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좌표를. 근데 x는 이거고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저번에 우리 경우에서 할 때 봤잖아. x가 1이고 y가 1이야. 1이고 2야. 2고 1. 2고 2. 3이고 1. 3이고 2. 요게 하나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원소의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여기는 여기 있는 x를 설명하는 애야. 이렇게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여기는 여기 있는 미지수들을 설명하는 집합. 오케이? 그게 집합의 표시법입니다.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게 됐어요? 그래요. 조건 제시법이 됐다면 이건 다 지울게요. 이제 조건 제시법이 됐어. 집합을 기본으로 이제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제 열나 중요한 부분 집합을 배우겠어요. 부분 집합.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초반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 집합입니다. 부분 집합. 열나 중요합니다. 열나 중요해. 열나 중요합니다. 부분 집합. 어떤 거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라는 집합이 있어. 두 개짜리 먼저 해볼게요. 이것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 항상 집합 표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부분으로 만든 집합은 원소가 1인 집합 이렇게 또 2인 집합 이렇게 언뜻 보면 이 두 개뿐이 없는 것 같아요. 부분이라는 말 자체가. 근데 요것도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 똑같은데 무슨 부분이야. 우리나라 말하고 좀 틀리잖아. 요것도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공집합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렇게. 근데 생각해봐. 얘 찝찝하고 얘 찝찝한데 우리가 이건 하나의 약속일 뿐이야. 용어의 약속이야. 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용어를 약속한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부분집합으로 본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그래서 부분집합은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같은 것까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같은 것까지. 근데 그 중에 좀 찝찝해서 뺀 게 뭐냐면 이거야. 같은 거를 뺀 집합을 진짜 부분집합. 이것들을 우리가 부분집합. 같은 거도 제외한 요것들을 부분집합. 알겠어요? 요것들을 부분집합. 같은 거를 제외한 요 부분을 우리가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B라는 집합을 써보면 1, 2, 3 이렇게 써보면 부분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한 개짜리인 집합, 원소가 두 개짜리인 거 1, 2, 1, 3, 2, 3 그 다음에 같은 1, 2, 3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까지를 우리가 진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걸 부분 집합. 알겠어요? 어? 이렇게 쓰는 연습을 4개 정도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경우의 수를 많이 해서 다 알지 뭐. 이거의 부분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1개짜리 또 2개짜리 2, 3 2, 4 3, 4 이렇게 이제 세는 요령을 아는군요. 1, 2, 3 1, 2, 4 1, 3, 4 2, 3, 4 그 다음에 1, 2, 3, 4 그래서 총 16개가 나오고 요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부분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거잖아. 분집합 하나짜리 쓰고 2개짜리는 이렇게 쓰니 1, 2 이렇게 이런 요령을 쓴 거죠. 1, 2 1, 3 1, 4 다 있으면 이제 2로 시작해서 2, 3 2, 4 3, 4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3개짜리고 1, 2, 3 쓰고 1, 2 2개 포함한 상태에서 1, 2, 3 1, 2, 4 다 있으면 이제 1, 3을 포함해서 1, 3, 4 다 했으면 이제 2, 3으로 시작해서 2, 3, 4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죠.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2 곱하기 2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에 2승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이 개수를 세는 거죠. 개수를 세서 3승계 이게 2개니까 2에 2승계 이게 4개니까 2에 몇 승계? 4승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A라는 이제 뭐 어떤 집합이 1, 2, 3, n 이렇게 있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것의 개수를 세서 2에 n승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2에 n승계에서 하나를 빼야죠. 자기 자신.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요. 뭔 말인지 알지?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그럼 원소의 개수는 n개죠? 원소의 개수는 n개야. 이거를 표시법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이 n이 이건 아닙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된 거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n개죠?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 표시를 나온 김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봐봐. n. 이렇게 돼 있으면 2하고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지, 이게. 이게 집합이잖아. 이거 가로는 바깥에 그냥 친 거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그렇죠. 공집합이니까. 연기하지 말고. 봐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분명 한 개지. 요거는 파이긴 파이지만 이 파이는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하나의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모양만 똑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 얘는 공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없죠. 공집합을 참고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이런 표시법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씁니다. 요즘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 알겠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분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도 봤듯이 1, 2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오케이? 여기 B라는 집합이 1, 2, 3, 4가 있다면 A가 B에 완전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표시를 했을 때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는 B에 완전히 들어가지. 그랬을 때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준단 말이야. 그리고 B는 C에 안 들어가지. C도 B에 들어가진 않아요. B는 C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지.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A는 B에 포함된다.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B는 A를 포함한다. 얘를 기준으로 읽을 때는, 주어로 읽을 때는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A를 기준으로 읽을 때는 그런 읽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반드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B를 기준으로 읽을 때는 상관이 없어. B는 A를 그냥 포함한다.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얘하고 얘를 읽을 때 B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읽어주란 얘기예요. C는 B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냥. 근데 얘를 기준으로 읽을 때는 반드시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읽어주는 게 연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읽어보세요. X는 주어야. A를 포함하고, 그죠? 얘는 X는 A를 포함하고, 그렇죠.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읽지 말고, B에 뭐야? 부분집합이다. 반드시 이 읽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연라중이에요, 연라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가 B에 포함된다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느 것까지?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은 것까지. 즉 우리가 부등식을 표현하면 이거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등호가 붙는 거랑.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게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같은 것까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것까지. 이렇게 같은 것까지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져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 엄청 중요해. 같은 것까지. 내가 이제 좀만 더 보면 됩니다. 좀만 더 봅시다. 좀만 더 봐요. 좀만 더 보자. 개념 공책에는 다 있어.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를 조금 봐주면 될 것 같고, 뭐를 보면 될까?
뭘 보면 될까? 같은 것까지 가능하다는 걸 좀 보고, 이런 표현을 하나 보고 싶어요. A가,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아요? 응. 부등호가 똑같아. 7은 7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거야. 봐봐. A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 부분집합 맞잖아. 같은 것까지 가능하니까. 네. 부분집합 되잖아. 그렇죠. 참입니다, 참. 이건 인식해야 돼. 그러면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고, 이면, A는 C에 들어가니, 말 그대로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니? 이거야. 그럼 우리가 그려보면 알지. A가 B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죠. 물론 A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같은 것까지. 근데 B가 C에 들어간다는 것은 C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 그림만 그려보면 알아. 그럼 A는 B에 들어가고 B는 C에 들어가니까 A는 C에 당연히 부분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거야. 그렇죠? 또 A가 B에 들어가고 이거야 이거. B가 A에 들어가면 생각해봐. A가 B에 들어가는데 B가 A에 들어갈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보면 A가 B에 들어가는데 거꾸로 B가 A에 들어가려면 그래 네 말대로 같아야지만 A도 B에 들어가고 B도 A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A가 B에 들어가 이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입니다. 기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한번 맞춰봐. 일단은 열나 쉬운 거 먼저. 열나 쉽다기보다 그래도 조금 헷갈린 거야. 하나만 볼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중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겠죠? 얘 원소니까.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도 맞겠죠? 보세요. 왜냐하면 원소는 딱 두 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원소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두 개입니다. 원소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 이거의 부분집합을 써볼까? 네. 공집합.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네 개는 A라는 집합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 그리고 이 두 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보면 그럼 이거는 이거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얘를 보고 한 거고 얘는 이것의 부분집합인 얘를 보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는 이겁니다.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건 이거고 얘를 가지고 만든 거는 이거고 집합을 만든 거는 얘는 뭐냐면 원래 공집합. 근데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건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막 더 어려운 거를 가지고 막 해볼게. 이것만 완벽히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 엄청 많아요. 사실은. 헷갈려 하고 보통 애들이.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원소 표시할 수 있는 거 먼저 생각을 해봐. 어떻게 보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소 표시할 수 있는 게 얘 다 6개야. 이 6개는 다 원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내가 볼게. 이거는 맞을까요? 왜 맞아? 원래 공집합. 그래. 이거는 맞을까요? 네, 얘를 보고. 그죠? 이거는 맞을까요? 얘를 보고. 이거는 맞을까요?
얘는 제일. 그래, 얘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보고 집합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렇죠. 두 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공집합. 얘는 이거 보고 원소. 얘는 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고. 얘는 얘를 그냥 보고 원소를 쓴 거고.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요? 얘는 맞고. 그러니까. 그쵸?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니까. 얘는 맞을까요? 맞죠. 쟤는 얘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집합을 만들 거면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아니,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쉬우니까. 이거 이해했네요.